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은 뭘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아파트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부동산은 뭘까요? 그것 또한 이 아파트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처럼 아파트의 시세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규제를 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죠. 자, 이번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로 인해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2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세 낀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는 매수가 불가능해요. 앞으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규제 지역은 취득세가 2주택이 8%, 3주택부터는 12%예요. 이제 실거주 한 채 이외의 추가적인 아파트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2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23억을 현금으로 전부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조금 전의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서울의 아파트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까지 맞으면서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할 사람들까지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의 사실은요. 부동산 규제는 여기서 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음 타겟은 종부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를 올리든 종부세율을 올리든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자체를 올릴 예정이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더더욱 거래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2026년 5월까지 중과 유예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부터는 20%, 3주택부터는 30%가 중과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매도한다고 하면 기본세율 45%에 추가로 30%가 더 중과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양도세는 결국에 최대 75%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유 중인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텐데 이번 정권의 말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분들은 최대한 매도를 하지 말고 종부세가 나오더라도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로 향하지 못한 꽉 막힌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예상을 해보자면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대지 지분이 주거지역일 때는 6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면적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 낀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그런데 이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게 받기 때문에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상복합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 없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량리역 주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롯데캐슬 L65고요. 한양 수자인 아파트 뒤에는 해링턴 플레이스예요. 이렇게 3개 단지는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략 1000%를 받아서 올라섰죠. 이 중에서 롯데캐슬 L65의 전용 102제곱미터 타입은요. 대지 지분이 1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서 실거주 없이 갭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매매가는 22억 정도에 전세는 10억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는 약 12억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주상복합에 하는 투자는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투자여서 곧 핀셋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결정하셨다면 서둘러서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향성은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투자입니다.
이번 규제에서 빠진 지역이면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요, 실제로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화성 동탄 신도시예요. 동탄은 경부라인의 핵심 지역이면서도 일자리가 많고요. 서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GTX-A가 지나가면서 2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가 동탄역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8사지구 기준으로 16억 정도였는데요. 규제 지역이 발표되고 나서는 매수 문의가 크게 증가를 했고 실제로 호가가 2, 3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이 동탄 역시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것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흘러가는 세 번째 방향은 빌라 투자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투자는 전부 다 발이 묶인 상황이지만요. 유일하게 규제를 피해가는 부동산은 단 한 가지, 빌라 매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배제돼서 전세 낀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 10월 15일 규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규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운 서울 빌라의 매수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이 앞으로 모든 빌라의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단계의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이번 정권이 존재하는 5년 동안은 최소한 거래를 못할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스럽게도 이런 지역의 재개발이라면 앞으로 거래량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떤 빌라가 거래량이 늘어날지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답은 주택수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도 결국 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득세와 종부세와 양도세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빌라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축 빌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에요. 조건은 이러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준공이 된 6억 이하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빌라,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와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전부 제외해줍니다. 특히나 이 혜택은 1주택자 분들에게 더없이 큰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현재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8%로 중과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신축 빌라는 취득세 주택수 배제를 받고 단 1%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몇 채를 사든 이 조건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 신축 빌라를 100채를 매수한다고 해도 전부 취득세 1%로 투자가 가능하죠. 거기에 더해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신축 빌라에 이 정도의 엄청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도 절벽인데 빌라 또한 2024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어도 여전히 공급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까지 신축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빌라의 수요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만든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혜택을 재개발 투자에 이용하는 거고요. 이러한 빌라 투자의 한 가지 강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가 5억을 넘지 않아서 청약하실 때 무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녀가 청약을 한다고 해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전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와 청약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나는 1주택자인데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께서는요, 이 신축 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단 반드시 상급지나 아니면 이 상급지의 주변으로 재개발이 될 예정지에 매수를 해야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에 편승하는 높은 매도 차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번 정권이 끝난다면 과거에 규제했다가 자산이 폭등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이 당시에 부동산이 쭉 하락할 거라고 믿었던 하락론자, 그분들은 현재도 여전히 무주택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기를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현재 양극화의 상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실제로 그 당시에 가격 차이를 보자면요. 문재인 정권이었던 2017년에는 서울 8사제곱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8천만 원이었지만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1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현실 또한 과거와 똑같을 거라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개발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량도 2년 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예정이죠. 결국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죠. 앞으로 5년 후에 정권이 끝나면 자산의 대폭발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한강변이라든지 용산이나 서초, 강남 같은 상급지처럼 누구나 원하는 주거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아지리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동의 트리마제 84제곱이 현재 52억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5년 후를 예상을 해보자면 그때는 70억은 가볍게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기회를 누군가는 또다시 놓치겠지만 누군가는 잘 잡아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꼭 상급지의 아파트를 선점하시는 게 좋고요. 1주택자 분들이라면 서울의 상급지나 상급지에 접한 재개발의 예정지에 빌라 한 채는 꼭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